60대 남성이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법정에 섰습니다. 남성은 상습 절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잠시 출소한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에 대한 법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6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 4월인데요. 새벽 시간입니다. 울산에 있는 한 대형마트 앞에서 문 닫혀 있는 차 문을 열고 현금 21만 원과 그리고 기금속 한 100만 원 정도를 훔쳐서 도주하려다가 차 주인이 딱 나타난 거예요. 어허. 근처에 있는 화단에 딱 숨습니다. 차 주인이 화가 나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당장 나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뛰어나와서 손전등으로 이렇게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아이고. 협박까지 합니다. 자, 어찌 됐든 차주의 신고로 이 경찰에 붙잡힌 이 60대 남성. 저런 사람들 보통 팀장님, 저런 사람들 딱 맞닥뜨리면 뭐라고 딱 반응합니까? 일단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차량 젊은 절도범이 맞는데 이 이제 차주한테 반항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준강도죄로 의유를 하거든요. 3년 이상 지형이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일단 체포한 다음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그냥 신분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남성이 자기 신분증이 아닌 훔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거예요. 하하. 다른 사람처럼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다른 전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가짜 신분증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데려가 조사하게 되면은 금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신분이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는 거 보면 이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죠. 일단 뭐 절도에는 굉장히 많은 흔히 말해서 이골이 났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2016년에 이 사람 실형을 받고 2020년에 특별 사면을 받습니다. 특별 사면 받고 2021년에 4개월 지난 남짓에 다시 한번 현금 21만 원과 금팔찌 하나를 훔치다 발각되었는 정말 절도에 의한 절도를 위한 절도의 행동을 했다라고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상습 절도로 구속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풀려나가지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가 결혼을 해서 이게 양 변호사님 혹시 감옥에 있다가 아이가 결혼을 한다라는 이유로 그래도 이제 이 집안의 뭐 대사니까 너 갔다 와 이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지는 않고 구속돼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사실 절도범이지만 상습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을 해쳤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래도 결혼식은 치르고 재판 끝나고 혹시 구속되면 법정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풀어줬던 건데 그렇게 나와서 자녀 결혼식이 아니라 도둑질을 시작을 또 한 겁니다. 9월에 빈 사무실을 털기 시작을 해서 이 9월 2일이었고요. 그 이후로 울산, 부산, 양산, 김해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한 10여 차례에 걸쳐 780여 원 가량을 훔쳤고요. 또 훔친 물건 중에 체크카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뭐 자기 필요한 것도 사고 다른 거기에 이제 신분증 사무실을 털었으니까 다른 사람 신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는 또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아니 팀장님 진짜 뭐 저 사람의 자녀가 이번에 결혼한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버지라고 또 그래도 뭐 결혼식에는 모셔야겠다고 이렇게 딱 요청을 한 건데 세상에 가가지고 아이고 자식한테서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그 결혼식에는 가진 못할 망정. 예? 그 와중에 또 저런 짓을 하면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60대 이 노인이 사실은 법을 좀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구속집행 정지라는 것이 알다시피 재판 중에는 법원에서 결정으로 허가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게 되면은 장례 참석이라든지 출산, 중병 등 긴급한 상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피의자를 석방을 기간을 정해주거든요. 그리고 주거 제한을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다시 집행을 해가지고 구속을 시킬 수 있는데 예. 이 남성은 그 법망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집행한 게 아니고 도주를 한 거죠. 도주하면서 범행했기 때문에 법망을 이용한 즉 그 피고인들의 여러 가지 이제 긴급한 상황을 참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지만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범행을 계속했던 상황입니다. 자 승현님, 네. 진짜 이번에 결혼한 자녀 그러니까 그 사돈집에 자기 그 뭐 처가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굴을 어떻게 들고 살아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쉽죠. 사실
제가 이 결혼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아들이 똑같다는 말씀은 아이, 절대로 그럼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두 가정 정말 행복하고 정말 오손도손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함과 동시에 절도라는 게 저희들이 흔히 말해 불한당이란 말을 써요.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흔히 말해서 소탐대실하고 견물생심인 그런 어떤 범죄인데, 이런 어떤 상습 절도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절도의 표현, 경량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주고 그 경량을 어떻게 막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교정시설이 어느 정도 자유박탈적 처분에 좀 국한되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개선 교화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뒤에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실행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경우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개선 교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치료 프로그램이 좀 같이 함께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조세형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면 중독이에요, 중독. 예? 자, 그러면 재판부는 어떤 판단 내렸습니까? 우리 승 의원님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사실 피해 액수만 놓고 보면 780여만 원, 그러니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게 실형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 풀려난 게 2020년이었어요. 그때 특별 사면이었어요. 아하. 그 이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재판 중이었잖아요. 재판 받고 있는데 그게 자녀 결혼식 핑계로 나가서 또 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거 범죄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죄질이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절도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켰으면 그때부터 저항 안 하면 이게 죄목이 강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강도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이런 것까지 저지른 거예요. 재판부에서도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는 징역 4년. 이 절도와 관련된 범죄 치고는 상당히 무겁게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